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후보가 77.77%의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 대표에 선출됐습니다. 비주류였던 0.5선 이재명 의원이 이 시각 이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문재인 쪽 친문 그 주류 세력이 이제 이재명 쪽 친명 주류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집권에 실패하면 내 소명도 끝납니다. 사직생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2년 뒤에 총선, 4년 뒤에 지방선거, 그리고 5년 뒤에 대선 승리의 진군을 시작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김과일 TV에서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신임 이재명 당대표의 선출을 바라보면서 이재명 당에서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997년, 지금부터 25년 전이죠. 당시 김대중 총재가 전당대회에서 77.5%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역대 최고 득표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윤영찬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김대중이 받았던 지지와 같은 성격의 것이냐,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25년 전에 당시 김대중 총재는 정치적으로 폭넓은 그리고 균형 잡힌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재명 당대표는 매우 왜곡된 구조의 더불어민주당 속에서 태어난 당대표다,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끝까지 겨뤘던 박용진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당에는 반대 토론이 없다. 토론과 설득이 없다. 노무현 때는 한미 FTA, 이라크 파병 같은 반대편 제안도 받아들였다. 이재명 당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과 박용진 의원의 말을 종합하면 이재명의 민주당에는 DJ도 없고 노무현도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예전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했다가 이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셈입니다. 열렬한 이재명 지지자, 그리고 강성 지지자, 즉 개딸, 개혁의 딸, 양아들, 양심 있는 아들, 이 두 그룹이 주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4년 전 2018년 경기지사 당내 경선 때부터 나타난 현상입니다. 최근에 유입된 당원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이재명 당대표 본인이 이것을 심화시켜 왔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전체 권리당원이 136만 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약 20만 명 안팎의 숫자가 바로 강성 지지층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유입된 사람들로 보면 맞습니다. 민주당 전체 당원 중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30%는 친문 혹은 비명계다. 30%는 친 이재명계다. 40%는 시류에 따라 움직이는 부동층이다. 그런데 친문계나 부동층이나 그러한 그룹에 비해서 친 이재명계는 매우 열성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명계의 집결도가 잘 봐져서 50%쯤 된다면 친명계의 집결도는 거의 80에서 90%입니다. 그리고 부동층은 집결도가 높은 쪽으로 편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과거 586 그룹 그리고 친문계 뭐 이쪽도 기득권 중심의 패권 정치를 해왔습니다만 지금의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패권 정치는 더욱 수직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체성이 점차 탈색되어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성 지지층을 적극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정무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까지도 당원을 끌어들여서 풀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약 한 달 전에 시작된 당원 청원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당원 2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당 지도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권리당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은 지도부가 공식 답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원 청원 시스템의 제1호 안건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당헌 80조를 완전 삭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 당헌 80조를 그대로 놔두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주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 당헌 80조를 완전 삭제하거나 또 개정을 하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조끼가 되는 그런 당헌 80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권리당원 5만 명 이상이 완전 삭제해달라 이런 청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점들이 이 당원 청원 시스템조차도 이재명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당원을 이용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중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예시로 당원 청원 시스템을 들었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본인 입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원을 욕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원을 욕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니요. 그렇습니다. 개딸들과 양화들이 총동원이 돼서 이재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재명을 반대하는 의원들 그리고 이재명이 비판적인 의원들에게 모두 떼지어 몰려가서 그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내리붓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뜻의 다름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당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안에서 한 발짝도 안 나오겠다는 이야기다. 전체 민심 그리고 당심과는 괴리될 여지가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당, 이재명이 사당이라는 그러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세 번째 예시는 전국 대의원 대회 의결보다도 권리당원의 전원투표를 우선시한다. 라는 이 당원을 개정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어떤 위험한 시도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최고위원회의, 당무위원회, 그리고 중앙위원회, 그리고 전국 대의원대회 같은 이런 중요한 기구가 4개나 있습니다. 이 4개의 단계별 기구는 모두 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당이 그리고 당원들이 오랜 수기 과정을 거쳐서 그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것처럼 만약 권리당원 전원투표로 모든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수기를 위한 4가지 당 기구를 모두 무시해버리고 무력화하겠다는 시도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민주당의 앞날을 걱정하는 당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무서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6월 1일 재보궐선거 때 이재명 대표는 셀프 공천을 해서 그때부터 이미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때는 경선 룰을 개정하려는 그런 논란을 또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당헌 80조를
개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실제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헌 제80조에는 제3항이 새로 생겨서 당직을 맡은 당원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됐는지 정치적 탄압으로 기소가 됐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그 일을 예전에 윤리위원회에서 당무위원회가 하도록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무위원회 위원장은 바로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당무 흐름은 오로지 이재명 의원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제3자가 이런 의견을 내고 제3자들이 모여서 또는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걸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일사불란한 움직임, 거기에는 반드시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의 비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 팬클럽이 있는데 이름이 제명인의 마을입니다. 지지자들은 이 카페에 가입한 정치인에게만 후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메시지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지지 활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선 룰과 관련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비판하는 연판장에 무려 63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는 점입니다. 이 63명의 의원들은 점차 앞으로 숫자를 불려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2년도 채 되기 전인 2024년 봄에 그렇습니다. 공천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100명의 의원들, 연판장에 서명한 의원들 63명 말고 나머지 100여 명의 의원들도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뒤에 서 있는 병풍이 되려고 서로 앞다퉈 몰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때의 조직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중이었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캠프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을 기초단위의 비례의원에 꽂아놓고 그때 확보한 명단과 네트워킹으로 당의 하위 조직을 포섭하여 당무 지원을 요청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금의 당을 장악하는 전략은 국회의원이나 또는 당의 중요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는 이런 전략이 아니고 저 풀뿌리에 해당되는 당원들을 하위 조직을 거기를 다져가지고 당 전체를 장악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영준 명지대 교수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 당의 정통성 내지 민주주의의 붕괴가 올지 모른다. 당은 어떤 당이 됐든 국회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지지자, 유권자 이렇게 5개 그룹으로 구성된다.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일반당원, 지지자, 유권자가 큰 힘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권리당원이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의원들까지도 눈치를 보고 있다. 그래서 결국 1인 지배 정당의 모습이 보인다. 이런 식이면 선거를 앞두고 당이 파편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승리 출정식을 가지면서 이제 2024년 총선, 그 다음에 지방선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까지 승리를 위한 출발점이다. 진군을 시작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집권에 실패하면 내 소명도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김영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1인 지배체제가 시작이 되면 불언관 당이 파편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